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5점 메이커스 학교를 받아버렸어. 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전화 김동환입니다. HSK급 한 권으로 고득점 달성 듣기 실전 모의고사 듣기 부분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클릭하신 저와 함께 만나는 공간은 오프라인 현장이 아니라 바로 인터넷입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는 강의 듣기까지가 정말 힘들죠. 그 어려운 거 해내셨으니까 보다 재미있는 공부하는 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맞죠? 일단은 모의고사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6급 문제 유형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화면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6급 모의고사, 6급 듣기 문제 듣기에 해당하는 건 총 3개의 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2부분은 단문을 듣고 일치하는 내용 고르는 거죠. 문제가 따로 들리지 않고 지문 듣고 내가 선택지 보고 일치하는 거 하나 찾아주면 되는 문제고요. 실제 시험에서 15개 문제가 출제됩니다. 총 15개 문제 중에 내가 적어도 12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듣기 이 부분은요. 인터뷰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 총 3개의 인터뷰가 나오고요. 한 인터뷰당 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5문제가 들리고요. 우리 6급 학생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도 15문제 중에 내가 몇 개 이상, 12개 이상은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3부분은 장문 듣고 질문에 답하는 건데 대놓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듣기 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어려운 부분일수록 우리 설명문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잘남의 소리학습법 일치하는 소리 듣고 그대로 정답을 체크하는 걸 훈련해 주시면 충분히 여기 마지막 부분도 여러분께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역시 12문제 이상 맞추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중잘남이 진행하는 6급 실전 모의고사에는요. 한 회 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총 4개의 강의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1번부터 50번까지가 듣기 문제죠. 자, 2번 지금 클릭하신 이 1강에서는요. 바로 1번부터 15번까지 제가 문제풀이 진행할 거고요. 다음 2강에서는 16번부터 2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요. 26번부터 36번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1강에서는 듣기 일부분에 대한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고 2강에서는 듣기 2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의 그렇죠.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고 3강에서는 이 부분의 일부 지문과 그 다음에 3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게 구성될 경우 학습자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의 듣기 문제 50개의 문제를 총 4강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달드려요. 그래서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이 되겠죠. 1강부터 4강까지는 우리 모의고사 1회분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고요. 5강부터 8강에서는 모의고사 2회분에 해당하는 해설을 진행하고요. 9강부터 12강에서는 모의고사 3회분에 해당하는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가이드 이 화면은요. 중잘남이 듣기 강의, 개념서를 진행해야 되는 듣기 강의에서도 여러분께 잔소리처럼 알려드렸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아는 만큼 보인다. 문제 풀기 전에요. 강의 수강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하프 어휘 자료 암기하고 이 하프 어휘자료는 눈으로 자주 반복해서 보고 강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원을 들려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다 다루지 않고요. 이게 왜 정답이 되는지 그리고 출제자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매력적인 오답은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제가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휘 암기한 후에 강의 입실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약속 지켜주세요. 문제 풀고 어휘 암기한 후에 강의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보이게 되면 반복하자. 이 어휘를 암기하고 강의를 들어야지만 강의에 보이는 문장들, 보이는 어휘들이 많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없이 빠르게 나가는 진도는 도움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이게 모의고사 강의다 보니까 시험을 앞두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시험을 앞뒀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석하고 따라 읽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완강에 집착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로 스스로 공부하자. 역시 공부 스스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활용 방식 점검하자. 이쯤 되면 이제 저는 듣기 강의를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은 독해, 그 다음 쓰기를 함께 수강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이 듣기 지문을 보면서도 이 독해 배웠던 독해 1분의 중요어법 포인트들 같은 거 적용해 가면서 여러분들 이 어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강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매하게 공부하면 사실 애매하게 포기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이 원래 포기하는 순간 행복해지잖아요. 그 행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고 합격의 주인공이 돼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문제 풀고 어휘 암기한 후에 강의 입실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랑 같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1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1부분은 단문 듣고 일치하는 내용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맞죠? 단문 듣고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형태이다. 1번부터 15번까지 단문 한 개당 한 문제 총 15개의 문제가 출제된다. 질문이 없으므로 단문에서 언급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선택지를 정답으로 골라야 된다. 맞죠? 우리 시험에는 총 3개의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3개의 유형의 지문이 출제가 되어 설명문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여러분께서 일치하는 내용을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 논설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듣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지문에 무조건 그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역시 나오고 있는 서사문, 이야기글은 뭘 잘 파악하자? 등장인물의 행위를 잘 파악하고요. 교훈도 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훈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건데 그 일치한 내용이 그 지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느낌일 수 있다. 그렇죠? 자,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스텝 1. 선택지의 소리와 의미 파악하자. 이건 중잘남의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했어요. 무조건 내가 해석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뭐까지 파악하자? 소리까지 파악하고 그 다음 좀 전투적으로 나는 전쟁터에 있다 생각하시면 전투적으로 듣기에 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투적으로 여러분께서 듣기를 듣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 여러분께서 문제 푸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1번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뭐를 분석하자? 선택지의 소리와 의미를 분석하자. 맞죠? 량위엔. 자, 이런 어휘가 언급되는데 충분히 이건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 어휘고요. 자, 이게 뭐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나? 핵심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이 핵심어가 보이면 핵심어가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C번보다는 A번, B번, D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 문제 풀고 강의 들으시는 거 맞죠? 자,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전체적인 스타일은 뭐하다? 소박하고 단아하다. 야, 요 단어 별표 치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해야 돼요. 합해서 5개 연못이 있는지 5개 요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C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칭따 이런 시대에 해당하는 거, D번에 당따 시대에 해당하는 거 꼭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선택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D번 선택지가 좀 애매했을 거예요. 애매한 거는 그냥 애매한 대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당된 내가 해석이 됐을 텐데 이 앞에 이 글자 뭐지? 뭔지 모르면 그냥 문인들이 일찍이 뭐했다? 쪼짜이 살았다 여기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시험 보는 당일에 내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리 떠올리거나 최대한 아는 단어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중잘남이요. 어떤 지문은 이 정답이 들리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려드릴 거고 어떤 지문은 들으면서 같이 문제 풀고 어떤 지문은 들으면서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총 15개 문제가 난도도 다르고요. 지문의 형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문제풀이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풀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귀 쫑긋. 一，梁园是佛山梁氏宅园的总称，由群星草堂、含香馆、汾江草庐等5个群体组成。梁园规模宏大，风格淡雅。梁园规模宏大，风格淡雅。梁园规模宏大，风格淡雅。梁园规模宏大，风格淡雅。 여기서 우리에게 정답을 그대로 들려줬네요.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량위에는요,规模宏大, 규모가 뭐하고요? 크고요. 스타일, 그쵸? 펑거가 뭐하다? 딴야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우아하고 단아한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A번,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소거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是清代岭南文人园林的典型代表。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몇 번째 거 소거하셔야 되죠? 여기를 들으면서 내가 소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是清代岭南文人园林的典型代表。 다시 한 번 더요. 是清代岭南文人园林的典型代表。
여러분 외롭습니다. 지금 화면 안에 있는데 외롭거든요. 답변해 주셔야 돼요. 몇 번째? 그렇죠. D번 선택지를 소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따이라고 나와 있는데 D번 보니까 당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D번은 뭐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소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A번. 자, 그 다음에 출제자가 매력적인 오답으로 낸 게 헷갈리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우거, 쥔티라고 되어 있죠. 이 쥔티는 어떤 무리 집단의 의미도 있지만 건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정원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여우, 자, 뒤에 보니까 예. 그 다음 예 등의 5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5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5개 여기 연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B번 오답 소거하셔야 되고요. 아마 B번의 질당에 해당하는 어휘는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들려줬네요. 그렇죠? 전혀 정답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A번.